안녕하세요. 가정폭력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맡은 바람피지 말조의 서지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목차를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가정폭력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가정폭력의 특수성과 심각성, 그리고 왜 가정폭력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원인과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정폭력의 대책과 해결 방안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가정폭력이 현대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범죄입니다. 밑에 경찰청 통계 자료를 보시면 50.4%로 가장 높은 비율을 하류층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류층은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가정폭력으로 인한 부분도 포함합니다. 이렇듯 가정폭력은 가정 형편으로 인해 범죄를 만들고 현대사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조가 가정폭력을 주제로 발표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럼 가정폭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정폭력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가정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이며 사회나 국가가 가정 문제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현대사회가 예전에 비해서 가부장적 사회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 저희 부모님 세대만 보아도 가부장적인 모습이 조금은 남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며 세대 간 갈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세대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가부장적 세대, 산업화 시대의 부부 중심 세대, 정보화 시대의 개인주의적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급속도로 핵가족화가 되면서 가족관계가 수평적으로 변화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인권과 평등을 고려하며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문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의 실제 사례입니다. 금쪽 상담소라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양치승 씨는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 보니 무의식적으로 살인사고나 자살성 사고를 하게 되었고, 그럴 때마다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 죄책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신이 새로운 가정을 꾸렸을 때 부정적인 영향이 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서 저희는 가정폭력이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대 간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어린 의뢰인입니다. 친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친아버지와 양엄마 밑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고 자란 어린 남매의 안타까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결국 어린 남매는 학대를 받다가 부모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가정폭력으로 생기는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가정폭력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퀴즈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OX를 잘 기억하셨다가 몇 개의 답을 맞추셨는지 한번 손가락으로 세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번. 가정폭력이 상습적으로 진행될 경우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다. 2번. 가정에서 상습적으로 욕설을 하는 것은 가정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3번. 가정폭력 피해는 언제나 신체적인 위험이나 폭행으로 시작된다. 4번. 주변 이웃의 가정폭력을 목격했을 때 참견해도 된다. 5번. 선생님이나 경찰에게 가정폭력을 신고해도 된다. 6번. 가정폭력은 특별히 예방할 방법이 없다.
모두들 답을 잘 기억하셨나요? 그럼 이제 답을 맞춰보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정답은 O입니다. 너무 쉬웠죠? 가정폭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범죄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한 법과 형법이 있습니다. 2번 정답은 O입니다. 가정에서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욕설은 가정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할 때 언어폭력도 폭력이다 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 정답은 X입니다. 위의 퀴즈와 비슷한 맥락으로 물리적인 폭력뿐 아니라 언어, 정서도 가정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4번 정답은 O입니다. 만약 이웃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꽤 심각하게 난다고 했을 때 신고를 해야 하나, 괜히 신고했다가 오지랖이라고 하면 어떡하지? 라며 걱정할 수도 있는데요. 가정폭력은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 목격한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5번 정답은 O입니다. 만약 정말 실제로 가정폭력을 목격했거나 당사자라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신뢰할 수 있는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6번 정답은 X입니다. 가정폭력은 세대 간으로 이어져 내려온다면서 그럼 예방도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대화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노력한다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 퀴즈에서 틀린 문제가 있으시다면 더욱더 집중을 해주시고 다 맞췄더라도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의 특수성과 심각성입니다. 먼저 가정폭력의 특수성은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은폐되는 가정폭력입니다. 아무래도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이다 보니 외부에서 쉽게 간섭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가정폭력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는 피해자가 많았습니다. 세 번째는 세대 간 지속이 되는 가정폭력입니다. 폭력적인 가정에서 제대로 된 가정교육과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는 나중에 커서 비사회적인 인물이 되거나 새로운 가정을 꾸릴 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았을 때 줄어들고는 있으나 여전히 많은 건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정폭력의 특수성에서 은폐되는 가정폭력 기억하시나요? 외부로 노출되기 어렵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접수된 수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연령별 분포인데요. 피해자의 연령을 따져보았을 때 30대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40대, 그 다음으로 20대, 마지막으로 50대와 60대였습니다. 이 표는 가정폭력의 상담 유형입니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유형이 구타였고 그 외에도 시부모와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담 전화를 바탕으로 아내 학대의 원인을 개인 심리적 요인과 사회 학습적 요인으로 나누어 본 것인데요. 먼저 개인적 심리적 요인으로는 가해자인 남편에게 내적 결함이 있어 폭력이 야기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회 학습적 요인으로는 어린 시절의 학대로 인한 충격이나 남성 위주의 체제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했었습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남편이 아내에게 가하는 폭력의 빈도와 이유를 살펴보았을 때 다음과 같았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구타를 당한다고 대답한 여성의 비율은 무려 46.7%였고 심지어 거의 매일 구타를 당한다고 응답한 여성이 10%나 차지했습니다. 이유를 들으니 더 심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해자의 45%는 아내가 잔소리를 해서 구타를 한다고 응답을 했고 그 다음으로 살림을 못해서 시부모를 잘 모시지 못해서였습니다. 이러한 가정폭력은 6가구 중 한 가구가 신체적인 폭력이 있다고 했는데요.
가정폭력의 원인과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물학적 요인으로 성격 차이, 유전적 폭력성, 약물 중독 등이 있습니다. 심리적 요인으로는 가부장적, 권위적 관념이 있었습니다. 또 아까 가정폭력의 실제 사례 중 양치승 씨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폭력적인 자신의 아버지 밑에서 자라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폭력적인 사고를 할 때 죄책감이 든다고 했었습니다. 이처럼 성장기의 폭력 경험도 가정폭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 경제적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의사소통 부족으로 가족 간의 부적절한 관계도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차이로 인한 사회적 요인도 가정폭력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문제인 부부폭력 이외에도 자녀를 소유물로 통제하려는 경향을 원인으로 해서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자녀폭력과 신체적 경제적 기능이 저하된 사회적 약자 노인이 피해보는 노인폭력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가정폭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고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 반드시 변화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저희 조가 대책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가정폭력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법률이 보완되어야 합니다. 개정은 인권을 보장하고 피해자의 안정을 보장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정폭력은 심각한 범죄인 것을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가정폭력과 관련된 과학적인 데이터가 마련되고 이에 따른 피해자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전문적으로 경찰, 검찰, 법원으로 이어지는 통계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현대사회에서 가정폭력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바람피지 말조의 발표자 서지영이었습니다.